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6번째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균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회담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이제 오염수 관련 논의였습니다. 이 부분은 비공개에서 다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기준치가 초과를 하면 방류를 당장 중단하겠다. 자, 이렇게 약속했다고 하는데 뭐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준치 초과하면 당연히 방류를 중단해야 되죠. 예. 그런데 대통령으로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수산물 안전에 방점을 찍고 있으면서 예. 그러한 그 검증이라든지 모니터링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기시다 총리가 방사능 물질 기준치가 초과한다면 방류를 중단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화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한국 측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향후에 일본이 이제 그 방류를 할 경우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검증하느냐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이 신뢰하되 검증하라, trust but verify거든요. 예. 근데 지금 검증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일본의 오염수 처리에 대한 방류는 기정사실화되는 측면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지지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방류를 전제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언제 기시다가 버튼을 누르느냐에 의해서 일본의 방류는 지금 기정사실화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만한 합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패한 정상회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합의 내용 자체가 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방류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찬성한 것밖에 남는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신 세계 합의라고 하는 게 계획대로 방류 전 과정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간 공유하겠다. 이건 이미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우리 정부에만 얘기한 게 아니죠. 전 세계에 얘기한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방사성 물질이 기준을 초과할 때 방류 중단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래도 방류를 한다면 반환경적이고 반인류적인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볼 땐 하나만한 얘기고, 방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답이 없다? 전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전 그래서 우리 정부가 물 반컵을 채워보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요, 방류를 시작하면 하루에 100만 톤씩 30-40년 동안 해양에 투기가 되는 내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폐기물을 갖다가 공유지인 해양에 방류를 해서 저희 비용을 절감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거지만 우리 정부는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전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우리 국민에게 또 우리나라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 건지, 전 기본적으로 방류에 반대합니다만 물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방류를 인정해준 정상 간 합의였다라고 밖에는 그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쨌든 우리 국민이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제 수산물 수입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오염수 방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는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오염수 방류가 논의되면서 이 수산물 수입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좀 걱정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정부가 좀 확실하게 대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국민들을 향해서 이 수산물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안심할 때까지 수산물 수입, 특히 후쿠시마 주변 지역 8곳에 대한 수입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더 배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몇 번을 강조하고, 이번에 또 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오염수 방출 계획과 수산물 수입을 자꾸 연계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지금 표출한 것으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IAEA의 방류 계획이 안전하냐의 여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 수산물 수입과 연계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걸 정부가 이미 간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 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한다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이것을 만약에 여기가 흔들리게 되면은 정부나 또 그 집권당의 지지도에 상당한 그 균열이 갈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지켜보고 신뢰해 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당원 커뮤니티가 개설되자마자 이 친 이재명, 친 이낙연 지지자들 사이에 전쟁터가 됐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처음 뭐 신제품이 등장했으니까 와가지고 왁삭지껄 하겠죠. 이후에는 저는 정화가 되고 아마 소수가 남아서 그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이 지속하면서 확대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차별과 혐오적 표현은 저는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또 해당 행위입니다. 저런 극한적인 아주 혐오 표현을 쓰든가 차별적 운동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죠. 당내에서 경고 표시는 했습니다만. 퇴출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이상민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커뮤니티에서 좀 뭐 막말이나 좀 상호 비방이 굉장히 심하게 오가고 있나 보죠.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원들과 소통을 위한 채널, 플랫폼은 확대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것이 안 되게 되면 정당이 존립해야 될 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예. 것이고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와서 건강한 토론을 하는 대신 자기 주의 주장만 하고 또 상대방에게는 상처를 줄 발언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자율적인 어떤 규제, 조정, 정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다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이나 방송에 정치나 법률적 잣대가 개입하게 되면 소위 언론 방송 자체가 위축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검열을 하는 측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언론 방송사들이 다 이거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정당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속 개입해 들어간다면 자율적인 토론이 벌어질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룰을 좀 만들어야 되는 생각도 들어요. 얘기가 나온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당 내부의 기준을 내줄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자유롭게 당에 있는 플랫폼과 소통 채널에서 자유로운 발언들을 하십시오라는 측면의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이 권장돼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르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조치가 가야 되는데 이게 선호가 바뀌게 되면 저는 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언론에서 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과도한 좀 보도는 좀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일이 발생할 때마다 굉장히 과도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거길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는데 일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상식적인 토론을 벌여요. 그리고 맨날 그 사람들이 그런 글들을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밀 타격을 통해서 당 내부에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예를 들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까지 못 담그는 사태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사실 그런데 이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의원을 욕하는 플랫폼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구상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수박, 낙지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커뮤니티가 사실상 예견된 거였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런 플랫폼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그 당의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그 당 지지자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지지하는 글들 내지는 옹호하는 글들을 많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토론 문화하고도 좀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토론이라는 것하고 논쟁이라는 것하고 일방적인 강변이라는 건 전혀 다른데 이것도
시간과 어느 정도의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이재명 대표가 욕하는 플랫폼이라고 빌미를 준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 커뮤니티에 올라가는 글들에 욕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고요. 예. 지금 말씀하시듯이 인권 침해,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과 관련한 글은 자동으로 삭제를 하든지 그것은 토론 문화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이러한 명예훼손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 상대가 가지는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을 보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 물론 정치권에 그럴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도 또 이것은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정치 문화와 연동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대목입니다. 특히 그리고 어떻게 욕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한쪽 조직 내지는 집단에 의해서 다른 쪽 집단이 일방적으로 욕을 먹는 그러한 식의 현상이 일어난다면은 그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걸 보면 제3자 입장에서 아, 민주당 당원들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라고 곡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건전한 비판, 생산적인 비판, 욕하지 않고도 말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 문화를 하향 평준화시키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저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 당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을 이제 계속 보여드렸는데 화면을 좀 다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자, 낙지가 제철인 계절, 뭐 낚시는 역시 탕탕 쳐서 먹어야 된다. 자, 이렇게 좀 입에 담기가 좀 힘든 그런 말들이 좀 비판이 오고 가고 있고 저것은 낙지 모양이 머리가 이제 수박인 자 그런 모양을 잘 합성해서 올려놨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 취소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수박, 낙지 논쟁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지속되었던 내용이고요. 민주당 내부에 나름대로 좀 구연 이런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문재인 당시 이제 대선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갈등도 있었었고, 예. 이제 이건 두 사람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지지층들의 갈등이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대선 후보 간의 갈등이 분명히 있었죠. 이런 갈등들 때문에 대선이 패배하고 난 이후에 이 패배의 책임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또 피해의식들이 분명히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이런 피해의식 속에서 그런 피해의식들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뭐 낙지 또는 예를 들어 수박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단어 자체가 당 내부에서는 대선 패배의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건 매우 기분 나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당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내용들로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 부분 때문에 소위 이재명 당대표와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가 만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호우 때문에 반지하에 계신 분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사례가 분명히 있었고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정부는 국가는 무엇을 하는가라는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는 야당도 분명히 책임이 예. 있는 건데 야당 당대표와 또 전직 총리가 막걸리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호우 경보가 내렸어요. 그럼 만나야 됩니까? 만나지 않는 게 당연한 건데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수박, 낙지 이런 예를 들면 지지층들의 발언 때문에 만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과도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다음 주에 만나면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 민주당의 이제 팬덤 정치, 이 네. 팬덤 정치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분들이 꽤 많고 당내에서도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국민의힘이나 이제 다른 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당에서는 팬덤 정치가 그렇게 이슈가 되진 않는데 민주당 내에서 특히나 팬덤 정치가 비판을 받고 또 이슈가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 내부의 그런 문화가 최근에 생긴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팬덤으로부터 시작돼서 오랫동안 팬덤들이 존재했었는데 예. 그 팬덤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세력화하고 좀 자기의 발언권들을 매우 예를 들면 강성적인 발언을 통해서 쏟아냈던 과정들에서 누적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예. 모습들이 소위 국민과 이격되는, 서로 멀어지게 되는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정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발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면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야 당원들의 자율적인 참여, 그다음에 좀 더 폭넓은 참여들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그런 것들은 활성화시키되 저희 국민 상식들에 어긋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부적인 좀 조치들은 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거기에 맞는 당내 기율들을 좀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좀 이재명 당대표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가 다음 주에 만나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다면 좀 당원들에게 공동 투쟁, 공동 단합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폭정에 대해서 그것을 잘 막아내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자라고 하는 단합된 모습을 좀 보여나간다고 얘기하면 그런 어떤 좀 강경한 언어들이나 용어들이 조금은 좀 예를 들어서 수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사실 이제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팬덤 정치는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하다. 자, 이렇게 보는 시선들도 많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연히 뭐 그런 어느 정도의 팬덤 정치는 용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좀 희한한 발언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강성 팬덤 문제를 BTS 팬클럽 아미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물론 뭐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만, 자, 이 발언이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보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그 말발이 왜 그 안에서 안 먹히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그 아미 BTS 팬클럽이 상당히 불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보통 이제 연예인들, 엔터테이너들의 그 팬클럽들, 그 팬덤을 구성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 남들로부터 더 추앙을 받고 또 칭찬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콘서트라든지 관련 어떤 그런 미팅이 끝난 다음에 주변을 깨끗이 한다라든지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엔터테이너를 위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좋은 일에 쓴다든지 이러는데 정치권에 팬이 있다라는 거는 정치인들에게도 굉장한 그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누가 비판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면은 진짜 잡아먹을 듯이 그러다 보니까 욕도 하고 명예훼손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발언을 하면서 보호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굳혀진 이유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 때예요. 그래서 상대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난하면은 그리고 심지어는 입에 못 담을 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도 민주주의의 양념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업보를 되받는 거라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특히 이재명 대표의 팬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무슨 뭐 아까 낙지에다가 수박, 낙지와 수박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비판을 하면은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이재명 정치인을 더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특히 욕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자유롭지 못해요. 욕, 이재명, 뭐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관련성에 대해서 연상하는 대중들이 많은데 거기다 대고 이재명 팬이라 해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사람은 가만 놔두지 않겠어요 해갖고 이런 식으로 조롱하듯이 또는 정말 정말 깊은 상처가 되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팬덤 정치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한 상흔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면 역시 이재명 대표가 뽑았기 때문에 저 정도 말을 하는구나라고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